바로 이어가지고 처분 명령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거는 이제 간접 강제에 관한 이야기네. 간접 강제.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행정 심판이 직접 강제밖에 못했는데 최근에 간접 강제에 들어왔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네, 간접 강제가 도입돼서 이제는 이제 손해배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돈 갖고 떼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일반법 없어요.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준용된다.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는 이거는 공법 쪽이죠. 공법. 네. 네, 공법이기 때문에 당사자라고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은 이제 그거 부가가치세만 아마 공법이고 부가무식이 사법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는 건 부가가치세는 이제 공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죠. 민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 의무 등의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반하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니죠. 민사소송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처분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공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 금액의 환수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익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를 복잡하게 써는 거고요. 네 번째,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네? 시대 걸렸다. 아하. 뭐 바로 옆에 합시다. 행정 입법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중요한 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규칙인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 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 중요한 게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헌법재판소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이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그냥 자동차 운수사법의 버스 쪽이죠. 버스 쪽은 보자. 생각해 주면 내부에 이거는 그냥 외워놓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버스 그쪽이잖아요. 버스랑 택시 쪽에 있는데 택시는 행정규칙이라고 했고 버스는 행정규칙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워놓고 있으면 되고요.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거 판례 전체를 그냥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몇 번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익은 판례는 기억이 나니까 그렇고요. 3번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중요하고요.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의 준칙의 자기구성력을 인정한다.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당의 재량준칙을 직접은 아니죠. 직접 할 거면 간접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관습적으로 된 거를 어겨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령에 제대로 박힌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이라기 좀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간접적으로 예,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했어요. 직접이 아니라 간접.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전문적 기술적 사항 이거 중요하고요. 위임이랑 전문적 기술적 사항 중요하고 예,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하였다. 뭐 맞는 말이죠. 예. 그다음에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및 기속 생활 아니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및 기속 행위야 재량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말이 많네. 판단 여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재량이냐 기속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판단 여지 이건 아마 적어 놓은 게 있을 텐데 이거는 그때 강사분도 더럽게 어렵다고 이랬던 거라 가지고 일단 판단 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 여지는 법률 효과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법률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 양자는 그 인정 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봐도. 보면 판단 여지, 재량이죠. 재량을 긍정하는 학설, 법률 요건의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 문제, 판단 여지는 요건 문제고 했는데 요건 재량설 일단 1번은 지금 봐도 잘 모르겠고 두 번째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거죠.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심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그거죠. 이거는 너무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냥 외워둬야 돼요.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면 과징금이죠. 그러니까 아마 전체 취소하는 걸걸요. 자, 네,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번, 3번은 쉬우니까 바로 꼽혀졌고요. 너무 맞는 말이니까. 다음에 4번의 다수설에 따르면 불확정 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의 위법인지 적법인지만 이거를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건이 확정 개념인가 불확정 개념인가의 차이 한 가지 뜻으로 판단이 가능하면 재량이건 불확정 그러니까 확정 개념은 아싸리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고 불확정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저 고양이는 예쁘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존나 못생겼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와 진짜 존나 예쁘네 이런 거죠.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 불확정 개념 해석은 그러니까 여러 개로 구분되는 거죠. 전면적 뭐 가치 판단 같은 게 들어가니까 사후진상이 되고 시작 국익이 침해가 되는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헷갈릴 때 요건은 법원이 심사 맞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일의적인 하나의 정당한 결론이 이제 위법인지 적법한지는 이제 법원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전문 분야의 경우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한다. 1번은 판단 여지는 요건?
1번은 모르겠어요. 4번, 그냥 1, 2, 3번 다 잡고 가는 걸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 가야겠고. 어. 그럼 일단 행정법은 여기까지 정도로 한 거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불가변력, 변할 수 없는 거죠. 뭐 시험 발표나 합격자 조회나 이런 거죠.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재결 등과 같이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처분청 등 행정청에 대한 구속으로 인정되는 실제 법적이 아닐걸요. 맞나? 맞구나. 불가쟁력이 법적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실체법적이다. 는 거네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요양보상급여 취소 처분, 불복기간에 경과했죠. 음, 니은도 맞는데? 어씨, 니은 아니네. 산업재해, 요양보상급여 취소 처분. 아, 그러니까 이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을 못 하죠. 이제 불복기간의 경계에 불가항력이 발생했으니까 산업재해 요양보상급여 취소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는 다시 신청할 수 있죠. 예. 음, 뭐 각하되었을 경우 기판력은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있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면 뭐 공무원 시험 불합격 처분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또 일종의 처분이니까 잘못됐다 이걸 불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 6개월 1년이니까 뭐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만약에 2018년도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할 수 없지만 다시 공무원 시험 신청을 할 수 있죠. 예, 그 말이죠. 그래서 니은 틀렸네요.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맞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80년도인가? 그 있었던 택시 그거 판례일 건데. 그러니까 그 만약에 어, 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음주 그러니까 뭐 네. 아무튼 뭐 음주운전을 했다 칩시다. 음주운전을 했다 치는데 뭐 운 좋게 그 사람한테는 운 좋겠지. 아무튼 그 사람한테 자기는 취소가 나올 줄 아는데 정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잘 살았어요. 한 5년인가 6년인가. 그러고 있는데 6년이 있다가 와, 니 알고 보니까 취소 사유네. 이러면서 그 면허 정지 이제 예, 면허 정지한 거를 취소하고 니시 취소를 주겠다. 이거는 이 사람은 자기는 정지인 줄 알고 한 5, 6년을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는 거는 이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전성 그게 저하하는 거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 이 내용이. 그다음에 리을 제소기간이 이미 도하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청권 없죠. 이미 제소기간 다 도과했는데 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신청권이 없다는 거고.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명백성 보충설. 명백성이 그러니까 명백성만 보충하면 된다는 건가? 기억 맞고 중대 명백설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는 거거든. 이거는 명백하기만 하면 된다 이걸 낀데. 명백성은 보충 요건에 불과하네. 그러니까 중대하기만 하면 되고 명백하지는 굳이 명백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튼 이거 뭐 어찌됐든 결론은 중대 명백설보다 그 무효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기억 맞고요.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압류 등 체납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있죠? 뭐야 이거. 알고. 그다음에 구 학교 보건법상 학교 위생 정화구역 그러니까 학교 근처죠. 초등학교는 뭐 그러니까 금지 행위 뭐 술집을 연다거나 시설의 해제 여부와 관한 행정 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 환경 위생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한 행정 처분은 이게 무효가 아니라 취소일 거예요. 이게 없네. 무효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행행위를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후행행위를 하자를 이유로 선행해 안 되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 되는데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틀려가지고 아마 니은 리을 이거 확실히 틀린 거 하다 보니까 기억 하나 딸랑 남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형벌 아니죠.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부과할 수 없죠.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저 뉴스 기사 보고 있어요. 그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 중에서 과태료 그 부과가 안 된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기사 중 보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해가지고 불났는데 과태료를 부과 안 한 그게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알았고요. 위법성의 착오는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미치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함. 과태료는 좀 기준이 좀 널널하다. 그거 알면 되고요.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를 제기하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상속됩니다. 과태료는. 예. 이거는 이건 그냥 진짜 외우는 것밖에 없네요. 전부 이해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싹 외워야 돼요.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한 게 아니라 두 개 중에 중한 거, 가장 중한 거를 부과해. 과태료끼리 더하지 않는다. 일단은 행정법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과학은 하실까?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